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날 참 우리한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피워야 할 시기에 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도로 갓길에 널려 있는 지금 잔해들 사이로요. 지금 한 소방차가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25톤 트럭, 화물차가 보이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 앞에 지금 소방차 앞에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출동을 받고 이제 소방관들이 차를 세우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큰 25톤 트럭이 소방차를 덮치는 바람에 그 앞에 서 있던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심폐소생술까지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지금 이건 아마 뒤에서 들이받은 추돌을 한 트럭으로 보이고요. 지금 저렇게 사고 현장에 처참하게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들이받친 소방 펌프차가 정말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다. 지금 그걸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당시 사고 상황이 어땠습니까?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 강아지가 네. 나갔다. 이 강아지를 좀 포획해달라. 네. 이런 신고를 받은 겁니다. 소방관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를 포획하려고 준비하려고 소방차를 세워놓고 소방차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갑자기 25톤 그 큰 트럭, 화물 트럭이 네. 소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아하. 그 충격으로 소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갔겠죠. 네. 그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소방관 3명이 그것에 의한 충돌로 목숨을 잃고 만 사건인 거죠. 이게 참 무슨 정말 황당한 일입니까? 이 길가에 개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당시 출동을 했던 소방관 1명 그리고 소방관 임용을 앞둔 교육생 2명 이렇게 총 3명이 출동을 했는데 이제 개 포획에 앞서서 여러 가지 장비도 챙기고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세워둔 차량을 25톤 화물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았고 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이 3명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마 주말 사이에도 이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슬픔과 또 그 분노도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김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실 3명의 소방관, 1명은 소방교구, 네. 2명은 교육생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화재 현장에서 또는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현장에 출동해서 생명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요. 네. 한 운전자, 60대 운전자의 이런 잘못된 실수, 당시 라디오를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채널을 바꾸거나 또는 다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앞 상황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추돌을 했다는 거죠. 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던 이 소방관과 교육생 이렇게 네. 3사람이 더군다나 그 사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너무나 가슴 아파서요. 저도 처음 얘기 듣고 그분들 사연 듣고 저절로 눈물이 날 정도로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었나. 우리 국민들 많이 또 슬퍼하셨을 거고요. 네. 또 요즘 애견이라든가 애묘라든가 이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고귀한 우리 소방관들이 생명을 네. 잃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제도적인 문제점들, 제대로 안전조치라든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저 때가요. 무슨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아니었고요. 오전이었어요. 오전도 9시 46분이에요. 그러면 전방 주시만 잘했어도 저런 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로 저런 참변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운전자요 라디오를 조작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라디오를 조작하느라고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경찰에게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운전 중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운전자들의 준수 사항입니다. 운전 중에 금지되는 것들인데요. 이걸 보면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뭐 정지했을 때나 네. 긴급 한 상황, 범죄 신고나 재해 신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물 조작도 금지됩니다. 네. 이제 방송 등 비롯해서 이제 영상물을 네. 보기 위한 그런 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가 되는데 이 도로교통법 상에 보면은 라디오 조작 금지는 없어요. 라디오는 이제 방송이긴 합니다만 영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상에는 이제 금지되는 게 네. 아닙니다만 네. 하지만 이렇게 운전 중에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를 내면 이건 당연히 과실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 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또 특례법이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운전자도 운전하는 도중에 라디오 조작을 하다가 전방을 잘 못 봤다.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다쳤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말 들어봐도요. 이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지는 않대요. 그냥 그 속도를 온전히 소방펌프차에 그대로 전하면서 부딪혔다는 게 목격자들의 얘기인데요. 이 25톤 화물차가요, 당시 속도가 75km였답니다. 시속 75km. 물론 이게 경찰 얘기로는 과속 상태는 아니었대요. 그런데 과속이건 과속이 아니건 전방 주시 안 하는 건요, 이렇게 무참히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시속 75km로요, 이 본인의 주장처럼이에요. 이 트럭 운전자 주장처럼 시속 75km로 달렸을 경우 가정해보면요. 5초만, 단 5초만 한눈 팔아도 몇 미터 간 줄 아세요?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려 104m를 간답니다. 75km로 5초만 한눈을 팔아도 104m를 차가 순식간에 속도 제어 없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방 주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정말 무참히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참변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지금 여기 소방교육생 중에 이 김은영 씨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9시부터 이 연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발인과 연결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이 걸려 소방관의 꿈을 이루기 직전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만 30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이로는 이제 31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되게 그런 나이를 계산해 본다면 거의 10년째 사실상 구직 활동을 했었고 본인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셨던 얘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10년의 꿈을 이뤘다. 네. 정말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소방관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었고요. 소방학교에서 동기생들 중에 보건부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기들인데 누가 아픈지 또는 세상에. 누가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다 살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첩에는 그런 동기들의 어려운 상황들이라든가 또는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고 이런 내용들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을 정도로 동기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났던, 흔히 말해서 천생 소방관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따뜻한 품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결국은 소방관의 꿈을 이루고 이제 13일 졸업을 하면서 정식 소방관이 되는 거였거든요. 며칠 앞두고 정말 그런 참변을 당했고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이후라도 우리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보살펴줘야 또 그런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이 안심하고 소방관이 돼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소방교육생, 또 다른 소방교육생 문세미 씨가 있습니다. 문세미 씨, 이 빈소에 이 유품들이 도착했는데요. 정말 유족들이 다 오열하며 실신할 정도였대요. 유품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면서요.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문세미 씨 올해 목표가 월급 타서 부모님 용돈 드리기였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시겠네요, 유족들은요. 그렇습니다. 그 유품 속에서 분홍색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방관에 대한 다짐 이런 것도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 목표
꼭 돈을 벌어서 내가 13일, 임용 예정인 13일에 세상에. 반드시 소방관이 돼서 그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4월 13일이 소방학교 졸업식 임용 예정식이래요, 세상에. 아, 참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유족들의 이 무너진 억장은 누가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유족들이 바라는 건 또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볼 텐데 저희가 잠시 뒤에 들려드릴게요. 최명규 원장님, 글쎄 이걸 어떻게 저희가 표현해야 될까요? 청천벽력이란 말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교육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꿈을 이루고 다음에 어떤 인생의 진로가 시작되기 전에 저물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어떤 슬픔과 그런 부분은 더욱더 클 것 같고요. 또 죽음의 상황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교육생이신 분이었지만 갑자기 뭐 대형 화재나 사고가 나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그 교육생이지만 투입이 되었고 거기에서 어떤 위험을 갖다 맞아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 그러면은 또 이 죽음이 의미가 있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죽음의 과정 자체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 사고를 낸 25톤 화물차 운전자 앞을 못 봤다. 라디오 조작했다. 일단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신청했습니다만, 자 어떻게 되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은 일단 전방 주시를 태만해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고 있어요.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밖에 뭐 음주나 이런 거는 해당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무리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통치가 됐어요. 사건을 검찰로. 네. 그러면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판사가 처벌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2명의 교육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은영 씨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대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요. 임용을 이달 13일 앞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세미 씨, 이 2명의 교육생이고요. 이 2명의 교육생을 당일날 인솔해서 나갔던 소방관은요. 김신형 소방교입니다. 김신형 소방교. 정말 유족들이요. 김신영 소방, 다른 교육생들의 소방교, 다른 교육생들의 유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신영 소방교의 유족들도 오열하다가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답니다. 새 소방관에게요. 지난달 31일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고요. 오늘 연결식을 마치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대요. 그런데요, 김 교수님, 이런 말씀 참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나서 훈장이 취소되고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지금 가족들 곁에 없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 곁에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참담한 마음들, 유족들 마음은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의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떠나간 그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훈장뿐만 아니라 네. 특히 이제 이 교육생으로서 사실은 정식 임용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최소한도 소방관이라면 받아야 될 혜택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최소한 해드리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저는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런 열악한 소방관들의 이런 근무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격적으로 네.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참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런 애견이라든가 이 동물 관련 구조라든가 또는 네. 사소한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소방관들을 부르는 경우들 119에 전환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 정비하고 우리 시민의식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근무를 해주시는 소방관들의 이런 처우라든가 또는 근무 여건 네. 개선하고 시스템 만드는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교육생 문세미 씨, 김은영 씨 유족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라는 건 또 있다고요. 물론
사랑하는 두 딸들이 지금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만 그래도 그 원통한 마음이 편히 눈 감으라고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유족들이요. 바로 순직 처리가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김신영 소방교는 현직 소방관이라서 1계급 특진하고 순직 공무원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문세미 씨와 김은영 씨는 이 소방교육생 입장이라서 정식 소방관이 아니라서 순직 처리가 안 된대요. 그러면 손소 변호사님 이 두 사람 문세미 씨, 김은영 씨 순직 처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영? 예, 순직 처리가 안 될 것을 염려한 그런 분들이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올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했는데요. 또 정치권에서도 순직 처리 가능성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공무원법부터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지방 공무원법 36조에 이제 신규 임용 후보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교육생들이 신규 임용 후보자거든요. 네. 근데 이 조항 7항에 보면은요.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서 실무 수습 중인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또는 뭐 처벌을 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제로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네.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순직 처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야 소방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증원을 반대했던 것도 정치권이었습니다. 소방관들처럼 불을 끄지는 못할 망정 국민 가슴에 1000불이나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파이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꿈을 이루고 다음에 어떤 인생의 진로가 시작되기 전에 저물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어떤 슬픔과 그런 부분은 더욱더 클 것 같고요. 또 죽음의 상황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교육생의 신분이었지만 갑자기 뭐 대형 화재나 사고가 나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그 교육생이지만 투입이 되었고 거기에서 어떤 위험을 갖다 맞아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 그러면은 또 이 죽음이 의미가 있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죽음의 과정 자체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 사고를 낸 25톤 화물차 운전자 앞을 못 봤다. 라디오 조작했다. 일단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신청했습니다만 자 어떻게 되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은 일단 전방 주시를 태만해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고 있고요.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밖에 뭐 음주나 이런 거는 해당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무리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통치가 됐어요. 사건을 검찰로. 네. 그러면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판사가 그 처벌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2명의 교육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은영 씨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대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요. 임용을 이달 13일 앞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세미 씨, 이 2명의 교육생이고요. 이 2명의 교육생을 당일날 인솔해서 나갔던 소방관은요. 김신형 소방교입니다. 김신형 소방교. 정말 유족들이요. 김신영 소방, 뭐 다른 교육생들의 소방교, 다른 교육생들의 유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신영 소방교의 유족들도 오열하다가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답니다. 새 소방관에게요. 지난달 31일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고요. 오늘 연결식을 마치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대요. 그런데요, 김 교수님, 이런 말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워둔 차량을 25톤 화물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았고 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이 3명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마 주말 사이에도 이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슬픔과 또 그 분노도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김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실 3명의 소방관, 1명은 소방교구, 네. 2명은 교육생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화재 현장에서 또는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현장에 출동해서 생명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요. 네. 한 운전자, 60대 운전자의 이런 잘못된 실수, 당시 라디오를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운전할 때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뭐 채널을 바꾸거나 또는 뭐 다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앞 상황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추돌을 했다는 거죠. 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던 이 소방관과 교육생 이렇게 네. 세 사람이 더군다나 그 사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너무나 가슴 아파서요. 저도 처음 얘기 듣고 그분들 사연 듣고 저절로 눈물이 날 정도로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었나. 우리 국민들 많이 또 슬퍼하셨을 거고요. 네. 또 요즘 뭐 애견이라든가 애묘라든가 이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고귀한 우리 소방관들이 생명을 네. 잃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제도적인 문제점들, 제대로 안전조치라든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저 때가요 무슨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아니었고요. 오전이었어요. 오전도 9시 46분이에요. 그러면 전방주시만 잘했어도 저런 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로 저런 참변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운전자요 라디오를 조작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라디오를 조작하느라고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경찰에게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운전 중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제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운전자들의 준수 사항입니다. 운전 중에 금지되는 것들인데요. 이걸 보면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뭐 정지했을 때나 네. 긴급 뭐 한 상황, 범죄 신고나 재해 신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물 조작도 금지됩니다. 네. 이제 방송 등 비롯해서 이제 영상물을 네. 이제 보기 위한 그런 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가 되는데 이 도로교통법 상에 보면은 라디오 조작 금지는 없어요. 라디오는 이제 방송이긴 합니다만 영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상에는 이제 금지되는 게 네. 아닙니다만 네. 하지만 이렇게 운전 중에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를 내면 이건 당연히 과실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 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또 특례법이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운전자도 운전하는 도중에 라디오 조작을 하다가 전방을 잘 못 봤다.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다쳤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말 들어봐도요. 이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지는 않대요. 그냥 그 속도를 온전히 소방 펌프차에 그대로 전하면서 부딪혔다는 게 목격자들의 얘기인데요. 이 25톤 화물차가요, 당시 속도가 75km였답니다. 시속 75km. 물론 이게 경찰 얘기로는 과속 상태는 아니었대요. 그런데 과속이건 과속이 아니건 전방 주시 안 하는 건요, 이렇게 무참히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시속 75km로요, 이 본인의 주장처럼이에요. 이 트럭 운전자 주장처럼 시속 75km로 달렸을 경우 가정해보면요. 5초만, 단 5초만 한눈 팔아도 몇 미터 간 줄 아세요?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려 104m를 간답니다. 75km로 5초만 한눈을 팔아도 104m를 차가 순식간에 속도 제어 없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방 주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정말 무참히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참변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지금 여기 소방교육생 중에 이 김은영 씨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9시부터 이 연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발인과 연결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이 걸려 소방관의 꿈을 이루기 직전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만 30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이로는 이제 31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되게 그런 나이를 계산해 본다면 거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날 참 우리한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피워야 할 시기에 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도로 갓길에 널려 있는 지금 잔해들 사이로요. 지금 한 소방차가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25톤 트럭, 화물차가 보이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 앞에 지금 이 소방차 앞에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출동을 받고 이제 소방관들이 차를 세우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큰 25톤 트럭이 소방차를 덮치는 바람에 그 앞에 서 있던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심폐소생술까지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지금 이건 아마 뒤에서 들이받은 추돌을 한 트럭으로 보이고요. 지금 저렇게 사고 현장에 처참하게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들이받친 소방 펌프차가 정말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다. 지금 그걸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당시 사고 상황이 어땠습니까?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 강아지가 네. 나갔다. 이 강아지를 좀 포획해달라. 네. 이런 신고를 받은 겁니다. 소방관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를 포획하려고 준비하려고 소방차를 세워놓고 소방차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갑자기 25톤 그 큰 트럭, 화물 트럭이 네. 소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아하. 그 충격으로 소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갔겠죠. 네. 그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소방관 3명이 그것에 의한 충돌로 목숨을 잃고 만 사건인 거죠. 이게 참 무슨 정말 황당한 일입니까? 이 길가에 개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당시 출동을 했던 소방관 1명 그리고 소방관 임용을 앞둔 교육생 2명 이렇게 총 3명이 출동을 했는데 이제 개 포획에 앞서서 여러 가지 뭐 장비도 챙기고 하고 있었겠죠? 이 10년째 사실상 구직 활동을 했었고 본인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셨던 얘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10년의 꿈을 이뤘다. 네. 정말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소방관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었고요. 소방학교에서 동기생들 중에 보건부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기들이 있는데 누가 아픈지 또는 세상에. 누가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다 살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첩에는 그런 동기들의 어려운 상황들이라든가 또는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고 이런 내용들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을 정도로 동기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났던 흔히 말해서 천생 소방관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따뜻한 품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결국은 소방관의 꿈을 이루고 이제 13일 졸업을 하면서 정식 소방관이 되는 거였거든요. 며칠 앞두고 정말 그런 참변을 당했고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이후라도 우리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보살펴줘야 또 그런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이 안심하고 소방관이 돼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소방교육생 또 다른 소방교육생 문세미 씨가 있습니다. 문세미 씨, 이 빈소에 이 유품들이 도착했는데요. 정말 유족들이 다 오열하며 실신할 정도였대요. 유품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면서요.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문세미 씨 올해 목표가 월급 타서 부모님 용돈 드리기였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시겠네요, 유족들은요. 그렇습니다. 그 유품 속에서 분홍색 일기장이 발견이 되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방관에 대한 다짐 이런 것도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 목표 꼭 돈을 벌어서 내가 13일 임용 예정인 13일에 반드시 소방관이 돼서 그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4월 13일이 소방학교 졸업식 임용 예정식이래요, 세상에. 참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유족들의 이 무너진 억장은 누가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유족들이 바라는 건
또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볼 텐데 저희가 잠시 뒤에 들려드릴게요. 최명규 원장님, 글쎄 이걸 어떻게 저희가 표현해야 될까요? 청천벽력이란 말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교육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